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대담 프로 시간입니다. 지난 1월 6일 날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런 말이 나온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실은 그 뒷면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미주를 수리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시카고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분들을 오늘 모시고 여러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저자이신 우리 신창민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오신 워싱턴 DC에 지금 워싱턴의 메릴랜드 로라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죠? 예. 네, 우리 유재풍 박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시카고 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여러 수고를 하신 우리 조영한 준비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조영한입니다. 예. 시카고 한인회장 우리 서정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준비위원장께서 이번에 하신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이 시카고까지 찾아주신 우리 신창민 박사님 그리고 유재풍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시카고의 통일에 대한 교민들의 희망 그리고 바람을 잘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아마 시카고에는 진짜 대박이 완 것 같습니다. 300명 이상이 참석을 하셨고 또 그분들이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마 두 박사님도 놀라셨겠지만 그분들이 끝까지 한 분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되게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은 자리를 뜨는데 한 분도 떠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카고에서 두 박사님을 진심으로 우리 동포들이 환영한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좀 부연해서 우리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참 뜻깊은 자리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20만 한인 동포 사이에 이 통일의 열기와 의지를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리고 그 통일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통일이 어떻게 될까?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통일이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는 것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했던 아주 좋은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시카고 한인 20만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우리 박사님들이 다시 한 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이 동포 사이가 이 통일의 의지와 열기가 여기서 불이 붙어서 우리 본국 정부에도 그 열기를 갖다가 트랜스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운동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신 박사님께서 한 1시간 20분 강연하시고 유 박사는 한 20분, 25분 하셨는데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웠죠. 더 많은 이제 아주 토의도 하고 아쉬운, 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음에 한번 또 그런 기회를 우리가 또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먼저 우리 신 박사님 전에 우리 유 박사님께서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신 박사님의 그 책의 배경 또 너무 잘 아시고 이래서 지금 또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이 시카고가 5개 도시 순회 강연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그다음에 애틀란타에서 이번 세 번째로 왔는데 숫자가 시카고 제일 많았고 시카고가 사실 제일 적을 거라고 우리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카고의 한인 분포가 이렇게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이렇게 분산돼 있고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리고 주최를 하시는 분이 그 장소가 어떨까 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이 다 원만하게 돼서 그 수고하신 분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한테 그럼 또 한 번 기회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타서 하나 강조한다면 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거는 지금 대박이라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 대박이랬다는 게 아니고 미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저께 모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숫자만 많았던 게 아니라
이 시카고 지역에 여러 계층,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오셔서 그 중에는 진보적인 분, 또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갈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사이에 과거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를 분단시키고 갈등시키는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앞날을 볼 때 그런 거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꾸 너무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 가능한 스텝을 창해서 우리가 가고서 우리가 이룩하려는 통일이 어떤 나라인지 글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가려면 우리가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가 내가 할 일은 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 갈등보다는 건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건 우리 초점을 미래 장래에 맞추자.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 박사님은 신 박사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저는 아주 중마고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학기말 공부하려는 공부는 하지 않고 고등학교. 공부는 하지 않고 딴 얘기만 하는 딴 얘기 하다가 이다음에 우리 크면 대학은 같이 갈 것 같은데 뭘 하고 살다가 죽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게 저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았겠습니다. 38선에 말뚝 하나 뽑고 죽으면 같이 있다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초지를 계속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별로 협조를 못 하다가 제가 이제 은퇴도 하고 그때 비슷한 같은 해에 제가 은퇴하고 같은 해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친한 친구들이 신 교수를 위해서 유 박사가 하는 일이 많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은퇴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골프나 치고 이럴까 생각하다가 이게 훨씬 더 보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런 것도 구상을 했고 이제 앞으로 시카고도 또 오고 시카고 분들한 대화도 나누고 협조도 받고 협조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신 교수님 우선 그 통일은 대박이라는 책을 쓰게 된 그 계기라 그럴까요? 그 배경이라 할까요?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통일을 하는데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통일을 이루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이거를 이제 다 같이 이제 포함해서 봐야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1992년에 이 전체적인 틀에서 처음 추산을 했었는데, 근데 2007년에 이르러서 통일로부터 오는 이득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통일이 되면은 뭐 하여튼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금방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리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옛날에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뒤에서 물자되다 보니까 아주 호황을 누렸거든요. 이거다.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은 지금 거의 황무지나 마찬가지니까 거기를 이제 건설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거기 이제 실물 자본이 있어야 그래야 건설이 되는 거고 사람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그 실물 자본을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갖다 주면은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걸 전부 이쪽에서 하게 되면은 옛날 일본이 그렇게 득을 본 것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게 이건 엄청난 거가 생기겠다. 이거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게 나오니까는 이 국민들이 우리 전부 같이 이 사항을 알게 되면은 통일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보고 뭐 몇 분이서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때까지는 정말 비용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신창민 교수가 이 이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 분은 그저 몇 사람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던 걸 전부 마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써야 되겠다. 그 책을 쓴 거가 이제 2012년에 나왔는데, 근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걸 가지고서 이제 책은 다 썼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목을 붙여야 되겠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는데, 근데 뭐 더 적합하게 좀 우아하게 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대박이다 할 수밖에 없이 이렇게 돼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근데 그 근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것에도
대박이라 하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고심 끝에 이런 큰 이득이 나오는 거 보이는데 이걸 뭐로 표현하면 좋겠을까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 주위에도 물론 그 보좌해 드린 분들이 많겠지만은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이제 그분도 더 적합한 게 없으니까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정말 대박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통일로 가는 이 국민 정서가 이제는 완전히 한 군데로 모여가기 시작하는 이제는 중심점을 잡아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그 전하고 그 책 지금 나가는 게 관심을 가지는 게 그다음에 그 후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많이 틀리죠. 그 전에는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해가지고 보고를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는 이 유 교수가 3만 달러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에 10,000원씩 사가지고 이제 출판사에서 저는 저자니까 조금 싸게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부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주게 되면 별로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고 그게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 이걸 좀 우리들이 전부 알게 되면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급한 마음에 누가 사가는 거 이런 거는 그거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이 없지만 제 돈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한 23,000부 정도는 이제 제가 보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갖다 주더라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나오면 눈이 둥글 아이고 살려고 그랬는데 주치네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대통령께서 지금 그 행보를 이번에도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외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아주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아주 이 행보를 제대로 탁탁 짚어 나가시는 게 맨 먼저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는 지금 한국에 잘하시는 것처럼 국민 정서가 통일은 부담스럽다 하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뭐 통일은 우리의 수건이고 소원이고 뭐 얘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는 슬며시 자기는 빠져버리고 통일 되면 좋지. 그냥 되면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근데 누가 만드냐 이게 자기가 빠지고 주체가 되는 자기가 빠지고 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전반적인 정서인데 이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통일로 가겠다 하는 그 길을 보시면서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민적인 정서가 한 군데로 모여야 되는데 그거를 기폭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바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이게 부담이 아니고 기회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데서 시작을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통일되면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정치가 일과성 뭐 그런 얘기겠지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해외에 가서도 이제 해외 그런 모임에서도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통일은 우리 남북한만 대박이 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 같이 좋게 되고 대박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사실이 그럴 뿐더러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의 협조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아주 그걸 잘 이제 행보를 해 나가시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그렇게만 해놓고 선언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를 놓고 볼 때 역시 모든 면을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중심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시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그 책임을 당신이 대통령 당시에 직접 맡으셨다고 그러니까 아주 잘하신 거가 그거를 중심에 해서 이 일을 하다가 무슨 아무것도 아닌 다른 일로 해서 인사교체가 되고 그런데 뭐 가다가 또 흔들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맡고서 이걸 붙들고 나가시니까 이게 흔들릴 수가 없는 거라고. 거기다가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번에는 이게 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시는 건데 독일에 가서 드레스덴에 가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떤 행보를 해 나가야 될 건가는 구체적인 걸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가면서는 바로 이런 우리 국내 동포들이 모두가 이제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는 게 첫째고 이게 통일은 대박이다 그냥 구호가 아니고 사실은 통일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거는 부담이 아니고 기회고 엄청난 기회라는 걸 전부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는 데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단단하게 형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해나가는데 제일 앞에 아주 천만다행하게도 대통령이 그걸 다 꿰뚫어 보시고 아주 그 순서를 아주 잘 밟아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전부 합심하면은 결국은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론의 어떤 그 전환점의 계기를 만드는 건 아주 고맙고 좋은 일인데 통일은 대박이라 그러는 것이 이렇게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박 그러면 이제 잭팟 생각합니다. 그 개념하고 틀려. 예, 무슨 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골드마인 금광을 발견했다거나 그런 거는 이 슬롯 머신을 가서 이거 행운으로 블랙잭에서 카드를 잘 잡아서 생기는 어떤 우연히 생기는 무슨 굉장한 리워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노력과 힘든 여정을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해야지 나오는 대박이라는 걸 그게 통일은 대박이다 그래서 그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또 하나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 문제가 통일이 딱 되면 그런 대박이 오는 건 좋은데 이 대박은 그냥 한때 와르르 돈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오는 겁니다. 통일을 우리가 지금 분단을 해서 70년 동안 비싼 그런 희생을 받고 계속 받고 있지만 이건 70년이 아닙니다. 700년, 7000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속 이렇게 이 정말 국가 100년 대계 민족의 그 단군 이래에 생기는 새로운 기회 이런 그 아주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등, 보수 진보 같은 갈등을 넘쳐날 수 있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서 우리를 분열시켰던 그런 요소에 생각하지 말고 이제 좀 더 크게 우리 역사도 중요하지만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우리 민족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 나라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아세아를 생각하면서 우리 장래를 꾸려가야지 우리가 정말 고다음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는 통일이 안 오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현상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타이밍도 좋은 게 이제 대통령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없어. 시작하셨으니까 예. 앞으로 한 4년 정도 하시면서 충분히 이것을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생겼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 유 박사님 중심으로 또 뭐 지금 준비하고 있다. 예,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생긴 게 이 신 교수의 책이 출판된 2012년에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몇 상자를 받았을 거예요. 300-400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돌리고 이 책 좀 보라 그러고 막 강연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을 신 박사가 하자 그러는 대로 사람들을 하고 얘기를 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 언제가 오겠지만 지금은 거기 너무 이르다. 우선 대화의 장도 없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대화의 장이라도 만들고 그런 기회라도 자꾸 이렇게 생산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을 하고成立을 하고 지금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한 금년 말 내년 초가 되면 윤곽이 다 드러나서 우리의 사업 계획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 회견 또 다보스 선언 또 이번 드레스덴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많은 것이 벌써 성취됐습니다. 우리 노력 없이 대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해야 되는 게 정말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게 무엇이 있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리 그 동포들이 재미 동포들이 예. 이 고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뭐 통일에 대한 뭐 걸 집약할 때 이제 예.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보면 남의 잘못이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처럼 이게 어떤 진실이라는 것은 좀 거리를 떠나서 볼 때 남북 통일 같은 것도 사실 우리 시카고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볼 때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못 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 예컨대 통일이 됐다 합시다. 우리 민주주의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번영 속에서 사는 그런 우리 통일 국가를 원하는데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다고 합시다. 독재하고 사람들 못 살게 하고 자유 없어지고 그런 세상이 한반도에 설사 만에 하나라도 오는 그런 비극이 왔다 해도 우리 재미교포사회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우리가 데모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글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엔에 가서 호소할 거 아닙니까? 그 한반도 후는 그래서 물론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 오는 그 그림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조영환 회장님 그 이번 주체가 그 이북도 오도민회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조 회장님은 또 오랫동안 1천만 예, 이상 가족 2천만 이상 가족이요. 시카고 또 지회장 하셨고. 예. 그 지금 그런 경험적으로 보실 때 이 통일이라는 게 어떤 지금 마음속에 어떤 걸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불러온 거가 우리의 소원인데 그 소원이 이제 오는가 보다 하는, 그리고 또 그 오는 거가 어떤 식으로 오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셔서 그런 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거를 들으면서 아마 우리 그 실향민들, 특히 이북 도민들, 이번에 황해도, 한경도, 또 평안도, 이북 5도 전체가 합심을 해서 그 모든 걸 다 했는데 우리 한인 회장님 얘기가 아주 잘했다 그래서 기운도 나고, 그리고 실향민으로서 더군다나 또 그 이산가족으로서 이제는 무언가 꼭 될 거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당장 온다는 것보다도 그 언젠가는 우리가 소원하는 거, 우리가 이게 대박으로 터질 거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흥분했습니다. 예. 우리 서정일 회장님은 이번 기회로 또 한인회 우리 커뮤니티 차원에서 뭐 좀 통일에 대해서 뭐 하실 일이 좀 그러니까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사실 한번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다 모든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뭐 나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옛날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 운동할 당시에 통일은 원치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원치 않느냐.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통일은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학생들 한 40년 전, 30년 전에도. 그런데 이제 반드시 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대부분 이제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런 그 보수 쪽에 그런 모든 경향도 있기는 있지만은 이런 신 교수님의 이 논리와 이 저기를 통해서 이게 전 국민이 이제 홍보화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천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홍보를 북한에도 해서 북한의 주민들이나 해서 이것을 알려서 왜 통일이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우리 해외 동포들, 그렇지. 우리 천만 해외 동포들이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일어나야 이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카고에서도 작은 바람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신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통일은 대박이다는 것을 우리도 홍보하고 또 실천하고 나가서 이 move forward 앞으로 푸시해 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도 꼭 동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좀 전에 유 교수님께서 이제 대박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 다소간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박이라고 하는 거가 통일이 되면 자연이 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자연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노력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대박의 종류가 올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 한 길이 뭐냐 하면은 적어도 4가지 조건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할 때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은 남북을 경제면에 한해서만은 분리해서 저쪽을 경제 발전을 계획 경제 속에서 저건 속히 이제 키워야 되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경제에 한해서만은 남북을 분리 관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제일 중요하고. 근데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필요한 실물 자본 이거를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제공하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인식에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Buy Korean Products Policy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Buy Korean Policy, Buy Korean Products Policy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남한에서 전부 생산해서 공급하면서 서로가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남한 경제는 남한 경제대로 엄청나게 발전해 나간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고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거 빠지면 절대로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아니 그거 10년 동안 그 조정하는 기간. 그런데 왜 제가 그걸 강조를 했냐 하면은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가 생산해 가져간다 그러는데 뭐 어떠냐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좋은 기회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노려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와서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주동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협조를 구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10년 조정 기간 동안은 이 국제적인 그 정세를 놓고 볼 때 외국으로부터 어떤 이 침입이나 혹은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그 강대국들하고 이제 협조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 그 총소득의 1% 정도에서의 그 군비 지출 이걸로 해서 나라가 지탱이 되도록 하는 거를 그걸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군부에 계신 분이 생각을 해봤는데 통일 후에 그래도 3%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은 일단 통일이 된 다음에 일본은 수십 년 동안을 1% 해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못하는 법이 없는 거라고.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해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세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은 독일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모든 게 망가진 건데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토지 부동산은 원소유주한테 돌려준다. 우리가 이 자유세계에 살면서 전부 사유재산 제도 하는데 지껏 지가 가져간다는 누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게 원소유주한테 돌려준다 그러면 그 원소유주가 전부 생존해 있으면 또 금방금방 가져가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뭐 별세한 분도 있고 그 자손 중에서도 뭐 아들 손자 내려가면 전부 갈라지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가져야지 네가 좀 더 가져야지 이러다 보면 소송 걸리고 독일 경우 220만 건의 소송이 걸렸대요. 자그마치. 그거 끝나는 동안은 그 지역에 대한 거는 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임자가 없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해서 아주 거기서 뭐 아주 큰 고통을 당할 걸 봤는데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잘못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부분 원소유주한테는 현금 보상을 하고 그리고 이 토지 부동산은 지금 있는 그대로 국유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 당장 이게 다 합쳐졌다고 뭐 사유재산제도 뭐 이러면서 이쪽에 강남에 있는 복부인들이 전부 평양 올라가지고 다 뒤집어 놓는 날이면은 나라 이제 다 망가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그걸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동의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갈 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통일되면 자연히 대박이 오거나 또 다른 길이 대박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최소한도 요거 4개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이런 걸 인식을 하고 이거 할 때는 된다 하는 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아까 그 바이 코리아 프로덕트라는 데서 잠깐 또 부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특히 재미 교포의 앞으로 역할에 관해서 이 바이 코리아 프로덕트라는 게 세계 이제 자유경제 그 뭐 WTO 같은 원칙에는 조금 어긋나는 겁니다. 이북을 개발하는데 일본도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 뭐 저 불란서도 뭐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한 10년만 봐주라. 그럴 때 그 반대 세력이 대단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라파도 그렇고 그때 재외 동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우리는 아까 재외 교포들이 이 통일 대박 바람을 일으키는데 한국에 주는 영향,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주류 정치인들, 주류 이 영향력 있는 분들을 우리가 라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이 자기들 간에 이렇게 논란이 생겼을 때 우리 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편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이 잘 앞서가 나가는 나라한테 원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구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 구도가 잘 되도록 지켜만 봐달라. 원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조를 구해가는 과정에서 유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협조가 이루어질 때 원만하게 되는 거지 서로 그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충돌 생기고 그러면 이제 갈등 생기고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미군이 주둔하는 거, 철수하는 거. 이제 우리도 통일이 되면 한 시한부로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외군인데 우리가 저 아주 클리어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됩니까? 결국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10년쯤 또는 뭐 우리가 거기도 국민총화를 얻어야 됩니다. 몇 년 정도가 우리한테 제일 좋을까?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리고시에이트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시간, 그 군비를 감축하는데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군비도 줄일 수 있는 거지. 미국 확 떠나면 또 군비 줄이는 게 아니라 증가해야 된다는 세력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좀 제가 이번에 너무 아쉬운 거는 어제도 그 강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좀 아쉬웠고 오늘 또 우리 대단 시간이 벌써 뭐 네 번 오시니까 벌써 뭐 시간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 교수님께서 2분 정도 우리 시카고 동포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틀이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걸 시작하시는 거지 지금 우리가 분단된 다음에 정말 통일을 목표로 해서 하는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다고 그동안에 생각해오던 그런 틀 가지고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틀 속에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이 근본 이 토대를 만들고 틀을 만드는 거를 여기 이 시카고에서부터 시작을 아주 크게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어제 그 보니까는 그 제가 아주 감명을 크게 받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대충 하고 말 건데도 끝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이제 같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러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탕이 이제 다져지게 되면은 아마 이게 아까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국내에도 남쪽에도 들어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통일은 대박인 거 맞는데 북한도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 사실. 북한에도 그렇죠. 네, 그거가 저쪽으로 들어가 줘야 저쪽에 있는 주민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장 경제하고 자유민주 쪽으로 가야 우리가 살겠구나. 이런 절박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될 테니까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가 바로 이번에 오면서 저 워싱턴 DC, 애틀란타, 특히 이제 이번 시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큰 힘이 형성이 돼서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시작하시는 그 방향에 큰 힘을 실어드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꼭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아까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지만 어젯밤에 3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3시간이 3시간 넘어서 넘었어요. 그 300명이 된 사람이 떠나지 않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오늘도 많은 거죠. TV 방송 30분 긴 시간입니다. 예,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꼭 한번 오시기를 기약하고 예, 오늘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